자, 이제 4단원 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을 진행할 건데, 여기가 이제 원래 교과서에서는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으로 1, 2, 3 이렇게 3개로 쪼개져 있는 단원이거든. 볼륨이 크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3개로 쪼개놨고, 원래 교과서상의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접선을 공부해. 접선을 공부하고 나서 뭘 배울 거냐면 평균값 정리라는 걸 공부합니다. 평균값 정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거냐면 극대극소 쪽에 어떤 명제 하나를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고 양수면 뭐 함수가 증가하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 함수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랑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워. 그 다음에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방정식과 부등식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잡혀있는 게 교과서의 순서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내신 시험 문제를 볼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라는 주제 안에서 개의 극대극소, 뭐 개의 증가감소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이 교과서 흐름대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하는 거지 않니? 너네 수도 처음이 아니지 않냐? 근데 이 순서대로 따라가기에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언급 안 한 채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기가 조금 그래요. 물론 풀 수야 있겠지. 그래프의 개형을 모른 채로도 도함수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 따지면 되겠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알면 편하잖아. 그래서 두 번째 공부할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안다는 가정하에 그것들의 증감이나 그것들의 극대극소나 그것들의 접선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업에서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걸 좀 앞에 먼저 복습하고 그 다음에 접선부터 극대극소 증가 이런 식으로 갈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미분에서 양수면 증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뭐 모르면 입안에 있을 수 없겠지. 안다고 가정하고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부터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3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다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의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하고 싶으면 당연히 얘를 미분을 해서 y의 프라임이라는 함수를 볼 거야. 용준아, y 프라임 한번 불러봐요. 자, 그러면 요 2차 함수가 이제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뿌리니 마니, 즉 감소하니 증가하니가 달라질 거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개형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모양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x축하고 어떻게 만납니까? 라는 케이스만 나눠보면 돼.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크게 세 가지의 개형이 있었지. 자, 가장 첫 번째로 왼쪽처럼 생기면 바로 이 두 점에서 x축과 만납니다. f'이라는 친구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민준아, f'의 부호가 뭐였다가 뭐로 바뀌는 거야, 여기는? 미친놈이죠. 양이었다가 음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여기는 f'의 부호가 음이었다가 양으로 바뀔 겁니다. 도함수가 양이었다는 건 f가, 즉 원함수가 뭐 한다는 뜻이니까 증가한다는 뜻이고 감소 증가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래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같은 데서 봤었습니다. 바로 여기 플러스였다가 플러스인 건 맞는데 잠깐만 기울기가 0이 돼. 근데 음수가 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올라가는, 즉 삼중근 같은 형태를 갖는 함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는 기울기가 항상 양수입니다. 여기일 때가 기울기가 그나마 제일 작긴 해. 왜냐면 f'이 기울기 함수죠. 기울기가 제일 작긴 해. 하지만 작을 때조차 기울기는 무슨 수다? 양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일 낮은 점 또한 여전히 기울기는 양수다.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냐? 오케이. 자, 그러면 미리 이 얘기를 해봅시다. 요 3차 함수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한 요쪽 이렇게 나눌 것 같아. 왜? 얘는 극값이 있다 없다? 있다. 얘네 두 개는 극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겠죠. 3차 함수는 당연히 극값을 두 개 가지거나 아니면 싸그리 극값이 없어야지
극값이 하나 존재하는 3차 함수 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친구가 극값을 두 개 가졌던 이유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미분한 F'이라는 친구가 X축하고 몇 번 만났어? 두 번 만났어. 두 번 만났다는 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뜻이야? 크다라는 뜻이겠죠. 반면 F를 미분한 F'이라는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극값이 없을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점대칭성입니다. 자, 호영아, 이와 같이 생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어디니? 그건 두근의 합이겠죠. 대칭축. 그쵸. 마이너스 6a분의 2b. 그러니까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의 3a분의 b다. 이게 바로 대칭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대칭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고요.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알잖아. F'이라는 건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그 기울기가 제일 뭐한 곳? 작은 것. 여기도 양수 중에서 제일 뭐한 것? 작은 것. 얘네들도 양수 중에서 그나마 제일 뭐한 것? 작은 것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점, 이게 바로 3차 함수의 점 대칭점이 됩니다. 왜? 선대칭 함수를 적분했으니까. 이러면 점 대칭 함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어디가 y는, 다시 보세요. y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의 d다라는 3차 함수에 대하여 x 이퀄 마이너스의 3a분의 b, 여기가 바로 3차 함수의 점 대칭점이다. 맞냐? 그리고 이제 미적분 같은 거 당연히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살짝이라도 공부하실 테니까 이 점이 미적분에서는 말하는 게 뭐냐면 변곡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수투에서는 몰라도 되지만 3차 함수의 대칭점을 지칭하는 말로 변곡점이다 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할 테니까 내가 변곡점이야 라고 하면 오케이. 3차 함수의 정가운데 있는 그 배꼽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점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다시 한번 기울기가 제일 뭐한 곳이야?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것이지. 얘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 제일 작은 것. 비록 0이지만 여기도 기울기가 비록 양수지만 딴 데에 비해선 제일 작은 곳이란 뜻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변곡점의 특징은 기울기가 제일 작은 곳이다.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약간 수상을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게 결국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수상에서 배웠었던 근의 분리라는 유형으로 귀결을 시킬 수가 있다야. 근의 분리가 뭔지 기억합니까?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의 근이 둘 다 0보다 크세요. 하나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크세요. 아니면 1과 3 사이에 있으세요. 하나는 0과 1 사이에 있고 나머지는 1보다 큰 데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만 물어보면 판별식으로 끝났던 문제를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위치까지 정해주면 좀 더 해야 될 게 많았었죠. 그 유형을 바로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3차 함수 쪽에서도 뭐 센이나 교과서 같은 기본 문제에는 이 유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수상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의 분리 파트는 책에다가 적어놨고 몇 가지 대표 유형을 적어놨거든요. 근의 분리를 못하시면 잘 정독하십시오. 모르면 설명해 드릴 텐데 사실 그래 고1 때 공부 제대로 했으면 근의 분리쯤은 이제는 알겠지. 하나만 검증해볼까? 하나만. 자, F'X는 0의 근, 즉 결국은 2차 방정식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볼까? 1보다는 하나가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럴 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자고. 자, 근의 분리는요. 제발 나랑 1학년 때 했던 사람은 들었겠지만 절대로 한판축 하고 결국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는 순간 그게 수학을 못해지는 첫걸음이야. 고1 때 무지성 한판축이라고 외우는 분도 있고 대판경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한판축이란 용어로 더 익숙한 사람. 대판경으로 외운 사람. 대판경은 없구나. 그래. 그럼 아예 한판축이 뭔지 모르는 사람.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오신 겁니까?
자, 설명해 드릴게. 그래, 우리 반은 해야지. 자, 어떻게 하냐? 외우지 마. 여기서부터 수학적 사고를 처음 하게 되는 1학년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야. 나 이거 1학년 상대로 수업할 때는 너네 이거 제대로 하면 수학 잘해질 거고 이거 외우면 평생 4, 5등급이야 라고 말했는데 혹시 그런 친구였나, 형아? 저 새끼는 진짜 죽여버려야 돼. 진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외우지 마. 발례를 너 스스로 찾아낸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내가 원하는 게 일단 이거야. 두 근이 하나는 1, 3, 4에 하나는 3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일단 네가 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봐. 물론 1학년 때는 F라고 쓰겠지만 지금은 F의 도함수인 F'이니까 F'이라고 쓸 건데 아무튼 이 참수가 메인이야. F나 F'나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보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볼게. 1하고 3이 이렇게 있고요. 뭐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그냥 깔고 갈게요.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야. 맞니? 해야 될 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예능이든 뭐 아는 형님이든 신서유기든 뭐 아무튼 예능에서 뒤에서 이렇게 PD가 퀴즈 정답 적어놓고 앞에 사람이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앞에 있는 아저씨가 맞추는 그런 게임처럼 네가 나한테 정답을 본 채로 이 그림을 묘사할 수 있는 힌트를 주세요. 즉 정확히 야 하나는 1과 3 사이에 그리고 하나는 3보다 오른쪽에 그래 이런 건 반칙이잖아요, 게임에서. 그렇지 않게끔 우회적으로 나한테 힌트를 줘봐. 근데 그때 줄 수 있는 힌트의 종류가 대체로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이어서 한판축 이렇게 외우는 것뿐입니다. 오케이?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호영이가 나 이거 정답 모릅니다. 근데 네가 나한테 주는 말을 듣고 그림을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떤 힌트를 나에게 줄 수 있겠냐? 오케이, 판별식 0보다 크다. 또 오케이, 잠깐만. 그럼 방금 자, 이거 내가 못 보면서 할게요. 호영이가 한 말만 따라서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1일 때 무슨 수로 그리라고? 양수. 3일 때 무슨 수로 그리라고? 음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방금 네가 말한 말만 듣고 열심히 일부러 정답이 아닌 그림을 그려봐. 마치 방송 분량 늘리려고 이수근 아저씨가 일부러 막 지랄하면서 틀리는 거의 예능 보면 정답 너무 뻔한데 일부러 한 글자씩 틀리는 그런 쪽같은 상황 있죠? 그런 상황처럼 일부러 틀려봐, 일부러. 아래로 볼록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나야 되는 거 호영이 말 때문에 지켜야 돼. 그리고 억지로 다른 발례를 그려봐. 있나, 예준아? 있으면 말해줘. 없어? 그러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봐봐. 더 이상 발례를 그릴 수가 없으면 호영이가 준 조건이 충분했다, 안 충분했다? 충분했다는 거지. 그러니 이 유형은 F'의 1이 음수고, 양수고 F'의 3이 양수다. 이 두 개의 조건만 따지면 됐던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번에 이런 거 해볼까? 뭐 F'X의 근이 이런 거 1보다는 크고 베타고 3보다 작다. 즉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자, 정답은 이건데 나는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또 줘보세요. 예준이 어떤 힌트가 있을 수 있을까? 오케이, 일단 F1이랑 F3이 양수래. 잠깐만. 공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만약에 이 조건만으로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가 궁금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봐봐. 결과를 외워버리면 이게 부족하다는 걸 당연히 알겠지. 부족하거든. 근데 그거를 외웠던 거랑 다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같이 해볼 발례가 있으니까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뭘 해봐야 되냐? 억지로 청개구리짓을 해봐야 돼요. 사실 정답을 나는 압니다. 근데 연맥이려고 일부러 다른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을까, 호영아? 어떻게 하면 이거는 지키는데 달라질까요? 그치,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지. 아, 그러면 이렇게 이수근 아저씨가 그렸음. 그럼 또 강호동 아저씨가 화내가지고 아니지 수근아 하면서 한마디 더 할 거야. 이런 그림을 못 그리게 하려면 어떤 말을 추가를 해주면 돼? 그렇죠. X축하고 두 번은 만나게 그리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니. 그러면 지금 일단 이렇게까지의 조건은 나왔습니다. 또 해보는 거야. 이번에도 만약에 내가 청개구리짓이 가능할까를 생각할 겁니다. X축하고 두 번 만날 거예요. 그리고 1, 3일 땐 양수입니다. 이거는 지킬 거야. 근데 억지로
발례를 그려봐. 현재 어떤 발례가 있었니? 그치? 이거 있다 없다를 고민하는 이 과정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걸 하는 과정인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 사고력이 좀 부족했을 뿐이야. 어떤 발례가 있나요? 요렇게 쏠린 거라든지 이렇게 쏠린 게 있겠지. 양수고 양수는 맞아. 양수고 양수는 맞아. x 2번 맞나? 근데 안 되잖아. 그랬다면 부족했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떤 조건이 추가되면 될까? 호영아. 축이 어떠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렇지. 축이 1이랑 3 사이에 있으면 되겠지. 그러고 또 검증해보는 거야. 이것들을 다 지키면서 발례가 있냐 해보면 드디어 없어지거든. 그래서 이 유형은 함수값, 판별식, 축의 방정식, 한판축 이거를 다 따져야 되는 유형이었던 것 뿐이에요. 오케이? 어떤 유형을 한판축, 어떤 유형을 한판, 어떤 유형을 함축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그래도 이거 1학년 처음 했으면 되게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너네가 18살을 먹었으니까 그땐 못했어도 지금은 하네요. 마지막으로 뭐 해볼까? 간단한 거 할게요. 어떤 게 재미있을꼬? 이거 합시다. 자, 두 근 사이에 1이 있답니다. 자, 얘는 1이 있고, 이게 정답입니다. 몰라요. 힌트 줘보세요, 현재. 오케이. 또 어떤 힌트가 있니? 일단 현재가 F는 음수래. 지금 일부러 하나만 더 좀 힌트를 여쭤보고 있어요. 어떤 힌트를 말할 수 있을까? 호영 어떤 거 있어? 현재도 생각나면 말해봐도 되고. 결국 이 그림을 묘사하면 돼. 정답만 딱 피하고 둘 사이에 1 쓰세요. 이런 것만 피하고 다 읽어보면 돼요. 뭐가 있냐? 그치? 판별식 영보다 크다는 말을 해볼 수도 있겠지? 맞냐? 근데 이때 생각해보는 거야. 당연히 이거 두 개를 지킵시다 하면 x가 2번 만나야 돼. 1일 때가 음수네. 그러면 정답이 맞구나. 이 두 개면 충분해. 근데 애취하고 이걸 지워버렸다고 칩시다. 달라지나? 안 달라지지. 그러면 이 문제는 굳이 판별식이 또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안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F1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 유형이었구나라고 결과적으로 그럴 뿐 한판축을 뭐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겨.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발례를 찾아 나가는 거 그게 근해분리라는 고1 때 했던 가장 중요한 이게 진짜 중요해. 이때 잘했으면 수학 잘해졌을 거고 이때 좀 이거 그냥 외웠으면 뭐 지금 힘든 거죠. 지금이라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지. 결국 3차 함수의 도함수가 2차 함수다 보니까 여기서 고1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 한번 리마인드 하자 정도를 얘기합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긴 잠깐 고1 내용이었고 또 중요한 거 합니다.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입니다. 여기도 약간 고1 리마인드가 들어갑니다. 보세요.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는 0이다. 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세 근의 합 시그마 X라고 쓸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세 근의 합 얼마였더라? 마이너스의 A분의 B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지. Y는 하고 쓰고 Y는 하고 쓰면 이건 3차 함수가 된 거고 이제 Y는 0은 무슨 축이 된 거고 X축이 된 거지. 그러면 결국 3차 함수랑 X축이 만나는 세 근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봐봐. 이렇게 fx가 있습니다. X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 근이 요렇게 있는 거야. 노랑. 그 노란색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냥?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직선 하나를 찍 그어볼게. 이렇게 슉. Y는 mx 플러스의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3차 함수 fx와 mx 더하기 n이란 직선이 이번에 여기랑 이렇게 만날 거거든. 근데 그 세 개에 대한 식을 좀 세워보면 3차 함수 ax의 제곱 플러스 이 뒤에는 이거랑 누구를 연립할 거냐 하면 mx 플러스 n을 연립할 거 아니야. 그지? 얘네들이 쏠랑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 봐. 그럼 당연히 다시 는 0이 되겠지? 3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 한번 찾아봐. 얼마니? 세근의 합 찾아봐.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죠.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안 바뀌었음. 왜? 직선과의 연립은 3차항이나 2차항을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어떤 직선과 연립을 해도 세근의 합은 일정한 거지. 맞아요? 이게 3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 문제로 풀 때 매우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끝까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직선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시작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제곱입니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자. 즉 무슨 선? 접선. 그래서 접선에 여기 좌표를 잠깐만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랑 직선을 연립한 3차 방정식이 알파라는 무슨 근을 갖게 되는 거야?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이때 세근의 합은 알파를 그냥 몇 번 카운트 해주면 돼? 2번 카운트 해주면 되겠지. 이게 또다시 여전히 무엇으로 일정하다야? 마이너스 a분의 b로 일정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3중근을 갖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깐만 알파라고 하면 이번엔 당연히 알파 몇 개라고 하면 돼? 그렇죠. 알파 3개라고 하면 돼.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이와 같이 3중근으로 접하는 여기를 무슨 점이라고 하기로 했더라?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그러면 결국은 변곡점의 x좌표가 몇 개 있으면 3개 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알아두면 교점이 먼저 주어졌을 때 fx의 식 세우기 또는 반대로 fx의 식이 주어졌을 때 그 친구의 교점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까지 나가도 되지 내가? 영상 나오나? 나오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fx라는 함수가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6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친구다라고 식에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이걸 본 순간 먼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3중근인 친구인데 여기 3개 하니까 합이 얼마네? 6이네. 그렇다면 여기의 좌표는 얼마구나? 2구나. 즉시 알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지나갔는데 여기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지고 나보고 여기의 좌표가 얼만데?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 그러면 세근의 합이 뭐로 일정한 상황이니까? 6으로 일정한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면 돼? 8이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로도 가능해.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이 지나갔는데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4였대. 그럼 이 순간 나는 보자마자 fx를 최고차 1이라고 치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몇 x제곱이라고 채울 수 있는 걸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거지. 왜? 세근의 합이 빵빵 4니까 세근의 합이 4라고요. 이해되냐? 요런 근과계수의 관계의 마인드를 알고 있으면 3차 함수와 접선 문제를 풀 때 미분 없이 나머지 하나의 교점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입니다. 됐냐? 오케이. 3차 함수 기본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4차 함수 빠르게 복습합시다. 다음 페이지 4차 함수 볼게요. 자, 4차 함수는 3차 함수보다 그래프의 개형이 더 많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직선과의 위치관계처럼 좀 익스트라를 알고 있을 내용이 딱히 없어가지고 기본 개형들만 복습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되니까? 3차 함수가 되니까 그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한 게 x축과 3번에서 만났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원함수도 3번 꿀렁꿀렁 하면 될 테니까 가장 무난하게 많이 보실 4차 함수 W 형태로 생긴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치? 그 다음 또 많이 보시게 되는 게 이와 3차 함수 이렇게 접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아래쪽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보자. 일단 부호가 바뀌는 점, 부호가 바뀌는 점,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점,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점 봅시다.
자, 도함수의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살짝 0 됐다가 다시 플러스입니다. 그지? 현재 먼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이 순간 기울기 얼마? 0. 근데 다시 뭐 해? 다시 올라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잠깐 이렇게 쉼터가 있는 4차 함수. 이렇게 할게요. 용어가 딱히 없어서 그냥 쉼터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0 잠깐 찍고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입니다. 호영아 계속 뭐 하면 돼? 처음엔 감소하다가 잠깐 쉬어. 아니 다시 내려가야지. 이제 올라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쉼터가 있는 4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만약에 3차 함수가 꿀렁꿀렁 생기긴 했는데 꿀렁꿀렁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x축하고 한 번만 만난다고 치자. 그러면 당연히 이때만 부호가 바뀔 거예요. 함수가 뭐 하다가 뭐 하면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할 건데, 자, 보세요. 이 점 있지, 이 점. 기울기가 양수긴 하나, 주변에서는 가장 뭐 한쪽이야. 기울기가 작은 쪽에 속하지. 그러니 함수가 올라갈 건데, 좀 힘들어. 쉴까? 쉬지 말고 좀 천천히 가다가 올라가자. 얘랑 비슷하나? 얘는 한번 완벽하게 쉬는 거고, 얘는 쉴 뻔하다가 가는 거고. 이런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마찬가지. 또 3차 함수 이럴 수도 있잖냐. 3차 함수가 그냥 밋밋하게 생긴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만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되겠죠. 그치? 뭐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런 꿀렁꿀렁 아니면 쉬었다 간 함수고 간혹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됐음?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 이 중에 제일 특이한 녀석은 왼쪽에 있는 이 친구 하나입니다. 극값이 몇 개 있는 친구입니까? 이런 친구는 극값이 3개 있습니다. 반면 얘네 둘은 극값이 몇 개니? 극값이 1개겠지? 여기는 극값이 아닙니다. 맞죠? 이거 말로 정리해버릴게. 4차 함수가 극값이 3개 존재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아까 극값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누구? 주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라. 그러면 극값이 3개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몇 번 바뀌면 되니까? 3번 바뀌면 되니까. 그 말은 3차 함수가 꿀렁꿀렁 하되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되겠죠. 그럼 봐봐. 방정식의 관점에서 물어볼게. f'x라는 그게 3차 함수지? f'x는 0이 어떻게 근을 가지면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돼. 이번에 함수 입장에서 물어볼게. 3차 함수 f'x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뚫고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뜻은 자 여기 무슨 값? f'의 극대값. 여기는 극소값이겠지. f'이라는 3차 함수의 극대는 무슨 값? 무슨 수? 양수. 극소는 무슨 수? 음수. 그래야만 되겠구만. 그치? 자, 그럼 얘 같은 거 볼게. 얘는 f'이라는 잘 들어요. 방정식 관점에서 볼게요. f'x는 0이라는 3차 함수가 어떻게 근을 가진 거야?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갖게 된 거지. 맞냐? 이번엔 그래프 관점에서 물어볼게. y는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면 이렇게 돼? 얘는 누가 0이라고 말할 수 있니? 극소가 0. 얘는 극대가 0. 둘 중 하나가 0이면 플러스랑 제로, 0과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길 것이다.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당연히 떠 있어도 괜찮고요. 이해되시죠? 이전은 머리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 표에는 다 잘 적어놨습니다. 한글로 다 적어놨고요. 읽으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가 이제 3,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이니까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결국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식을 세워야 되거든. 그 식을 세울 때 갖고 있어야 될 기본 마인드 복습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고1 때도 배웠던 겁니다. 자, 봅시다.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다 A라고 칩시다. 자, 어떤 함수 fx가 x축과 이처럼 만나면 인수 몇 개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인수 1개 갖고 있다는 뜻이겠지. x-a의 1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지나가면 인수 몇 개 갖고 있다는 뜻이야? 짝수개입니다. 4개, 6개도 저렇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2개라고 한 분도 크게 틀린 건 아닌 게 수투에서 뭐 6차 함수 이런 게 잘 안 나오다 보니까 6승 이렇게까지는 잘 안 나와서
보통 2개, 긴, 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짝수개. 자, 이렇게 지나가려면 인수가 몇 개 있으면 될까? 홀수인데 3 이상의 홀수야. 당연히 1일 땐 저 왼쪽이니까. 근데 보통 그냥 3개라고 해도 돼. 왜냐면 5차, 7차 함수는 별로 없어서. 그치? 성찬우 씨 기상하고 뒤로 나가세요. 자, 이건 당연히 고1 때 배웠던 인수정리다, 맞죠? 근데 이 인수정리가 비단 x축과의 위치관계만 가지고 식을 세우지 않아도 괜찮다. 상수함수와의 위치관계 또는 직선과의 위치관계로도 충분히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야.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y는 c다라는 상수함수랑 3차 함수 fx가 알파, 베타, 감마에서 만나. 아까 테스트에서도 봤던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인가? 거기 뒤에 예제도 봤던 건데 한 방에 쓸 수 있자고 이제는 fx는 하고 한 방에 써봐.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를 한 몇 개씩 갖고 하나씩 갖고 플러스 얼마? c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치? 자, 또 만약에 이렇게 있습니다. f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요. 근데 이게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요. 이것도 한 방에 쓸 수 있자고. fx는 최고차항 1이라고 칠까? 아니 a라고 쓸게. 뭐의 제곱? 알파 제곱. 뭐 하나 가져? 베타. 누구와의 위치관계? mx 플러스 n과의 위치관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관점은 조건을 갖고 식을 세우는 데에도 사용이 되지만 반대로 주어진 식을 해석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뭔 말이냐? 오른쪽에 예시를 여러 개 들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볼게. 한 종류만. 봐봐. 앞으로 네가 어떤 3차함수 문제를 풀다가 이런 게 나왔다고 쳐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의 2x 플러스의 5다. 이런 3차함수가 나왔다고 치자. 그치? 보통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무조건 일단 미분을 때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맞아요. 미분 때려가지고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나 그냥 기본적인 문제풀이가 증감표 이지를 해놓은 거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념 머리에 있으니 어떤 직선 또는 상수함수의 위치관계를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인수정리를 이용해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2가지를 고민해야 돼. 이거 미분하기 귀찮은데 미분 안 하고 풀 수는 없나? 아니, 미분 안 하고 그릴 수는 없나? 근데 미분 안 하고 그리려면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위치관계가 잘 보여야 돼. 즉 인수분해가 돼서 묶여야 되겠지. 도저히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야? 미분하는 거예요. 일단 보자마자 너네 진짜 보통 아이들 문제 푸는 걸 보면 문제 해석하기도 전에 일단 F'은 하고 써놓고 시작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많아요. 무지성 프라임 적어놓는 거 안 됩니다. 뭐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도 봐봐. 무지성 프라임 전에 보는 거야. 이거 인수분해 되나? 전체를 보면 잘 안 되거든. 근데 요렇게를 관찰해보면 x 하나만 묶으면 보일 거야. 어떻게 보이니 이거? x-1, x-의 2다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이 함수는 굳이 x축하고 어디서 만나나? 이런 게 궁금하다기보다는 상수함수 누구와의 위치관계? 5와의 위치관계로 그림을 그리는 게 좀 더 좋다 이거야. 5를 그려놓고 0과 1과 2에서 만나면 되겠네. 요렇게. 맞죠? 또 뭐 4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4차 함수가 x의 4제곱 마이너스의 4x의 세제곱 플러스의 4x의 제곱 플러스의 7이다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인수분해가 되나 하고 봤더니 한 번엔 잘 안 되거든. 근데 또 이렇게 앞에를 2개만 묶어서 보면 좀 보여요. 일단 x제곱 묶어내고 났더니 뭐 보이니? x-2의 제곱 이런 거 보이지? 그 말은 이 함수도 뭐 x축, y축 그런 친구들과의 위치관계보다는 y는 7이다 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0과 어디서 접한다? 2에서 접하니까 7 기준 이쁜 w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용준이 뭐? 용준이 뭐? 말해봐.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봐봐. 넘기면 fx 빼기 5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빼는 거니까 y는 fx랑 y는 5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니 왜 5등급한테 물어봐. 앞에는 1등급한테 물어보시지. 현우진 쌤 쇼츠 알잖아. 왜 커뮤니티 같은 데서 5등급 딸이끼리 서로 놀고 지랄이냐고.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지후가 알았으면 그 점수였겠냐고. 자, 아무튼 이와 같이 앞으로 식을 세울 때는 인수정리 쪽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정 안 될 때 당연히 미분을 하시는 거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접선의 방정식부터 이제 원래 순서로 갈 건데 이제 우리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아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을 세울 때도 인수정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해볼 겁니다. 가보자. 자, 접선입니다. 뭐 접선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접방 세우는 거 너무 쉬우니까. 자, 볼게요. 그림으로 그냥 빨리빨리 해결하겠습니다. y는 fx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쯤에 a, 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생긴 게 접선이겠죠. 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선 당연히 두 가지만 알면 돼. 무엇과 무엇? 지나는 점과 기울기. 근데 기울기야 당연히 f'의 거 아니냐. 허용화식 세워볼까? y는 자, 이게 접선이고요. 그 접점을 지나고 핑크색 접선과 수직인 직선 이런 걸 우리는 법선 이렇게 부를 거거든. 법선. 그럼 법선도 결국 지나는 점과 기울기 알면 되는데 지나는 점이야 여기야. 기울기만 핑크랑 90도야. 90도라는 건 곱해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마이너스 f'A분의 1 괄호 x-a 플러스의 fA다. 뭐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뭐.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접선이든 법선이든 문제에서 구하라라는 상황일 때 어떻게 구하는지 정리할게요. 자, 결론부터 미리 말해둘게. 접선 문제를 풀 때 주인공은 언제나 누구다? 접점입니다. 무조건 접점이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제일 쉬운 케이스가 이런 거야. 접점이 뭐 예를 들어 3, f3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어려울 게 없습니다. f'3 구한 다음에 직선 세우면 끝. 당연히 제일 쉬운 케이스겠죠. 이거는 이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금씩 그런 걸 숨기겠지. 어떤 식으로 접점이 어딘지 모르겠고 기울기가 3이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난 접점이 궁금한 거지 기울기가 궁금한 게 아니니까 뭘 풀어야 돼? 과연 기울기가 그 m이 되는 건 언젠데? 를 당연히 푸시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3,1 때가 기울기가 딱 내가 원하는 거구나. 그럼 3,에서의 접선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걸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접선에서 가장 어렵다기보다 그냥 많이 출제가 되는 상황. 바로 뭐냐면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은 그림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fx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근데 곡선 밖에 있는 이와 같은 점 a, b라는 곳에서 f를 향해 접선을 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여전히 똑같아. 호영아 접선 문제니까 난 뭐가 궁금한데? 접점이 궁금한데 당연히 알아 몰라? 몰라. 모르니까 당연히 미지수로 두자 이거지. 보통 미지수 t를 많이 쓰십니다. t, ft라고 두자. 자, 이 다음 이 그림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되게 중요한 상황이야. 접선 문제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은 상황이냐? 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5글자로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 다음에 당연히 이 점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무슨 계수? 미분계수. 그 둘이 같은 거지. 그래서 항상 이거는 평변과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상황을 발견하고 그 식을 세워주면 끝납니다. 평변식 세워볼까 현재? 한 번 놓쳤다고 멈칫하지 말고 빨리빨리 따라오셔야죠. 내가 손 쓰는 게 네 말보다 느리니까 미리 쓰는 것뿐이야. 빨리 해.
처음부터 해. 시바라. B. 자, 이게 뭐가 되면 되냐면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되면 되니까 f의 프라임의 t가 되면 된다. 자, 요 식을 당연히 이제 방정식을 뭐 이항해가지고 꿍짝꿍짝 풀면 t가 나오겠지. 그 t가 당연히 접점이 어떤 거니까. 그 접점 구하고 나면 당연히 1번 케이스로 돌아가면 되겠죠. 맞냐? 자, 근데 요 3번 케이스를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인 문제집 해설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봐봐. 일단 t, ft 미지수로 잡고 접선 세워보자. 그러면 f'의 t 괄호 x 빼기 t 플러스 ft.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지. 근데 얘가 우연찮게 어디를 지났다라는 상황인 거야. a, b를 지났다라는 상황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후에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뭐라고? 왜 집중 안 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지. 그럼 얘를 이항하고 a 빼기 t를 나눠보면 a-t분의 b 빼기 ft. 뭐 바꿔주면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뭐 교과서나 센 같은 기본 해설지에서 제공하는 방식인 접선 세우고 바깥에 점 대입. 그거를 그냥 한 줄 정도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한 줄이라도 생략이 되니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발견하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막 무식하게 대입하는 건 비추. 따라서 이 케이스는 무조건 저거를 확인해라.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네 번째 여기다가 자그맣게 할까? 네 번째 케이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두 함수가 접할 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있어요. 그 둘이 한 점에서 접했더래. 그러면 당연히 f의 접선이기도 하고 g의 접선이기도 한 어떤 핑크색 접선이 있겠지. 뭐 얘를 공통접선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튼 요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느냐인데 당연해. 접할 때 둘의 무슨 값이 같아야 돼? 함수 값이 같아야 되지. ft는 gt예요. 또 두 곡선에 무엇이 같아야 돼? 기울기,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f't는 g't야. 이거 잘 연립해가지고 t 구하면 되겠죠. 접한다는 상황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이 나올 수 있는 총 4가지의 케이스에 대한 대처법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접선이라는 게 활용되는 케이스를 봅시다.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이거는 수식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나 그냥 직관적인 판단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바바바바바라바. 이건 고1 때도 많이 했다. fx가 뭐 마치 이차함수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직선의 일이 이렇게 있어요. fx 위의 점이 여기 엄청 많을 겁니다.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점짓거 많이 있을 거야. 이 중에 제일 가까운 걸 찾아보자 이런 거. 대충 요 정도 점이 제일 가까워 보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별표가 어떤 상황이야? 여기서의 뭐가 미분계수가 요 밖에 있던 L과 뭐 하면 돼? 평행하면 되더라 이런 거겠지. 반대로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거지. 거리의 최소값이겠죠. 반대로 이런 것도 있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 점 다다다다다다다 중에 L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거 찾아보래. 뭐 대충 요 정도의 제일 먼 게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멀어 보여. 이것도 마찬가지 어떨 때냐. 별표에서의 뭐랑 미분계수랑 요 L이랑 뭐 하면 돼? 평행하면 되겠지. 결국 접선 이런 상황인 거고. 법선을 이용하는 상황도 있다. 어떤 게냐면 봐봐. 이렇게 있고 이번에는 바깥에 L 말고 점 P를 잡아볼게. 요 fx라는 곡선 위에 점점과 P 사이의 점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걸 다 재봤을 때 뭐 제일 가까운 데 찾아보고 싶다 이거야. 뭐 대충 요 정도에 좀 제일 가까운 게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제일 가까운 점. 자,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 별표에서의 뭐와 미분계수랑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다섯 글자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서로 뭐 하면 돼? 수직이면 되겠지. 결국 이게 법선이 되는 거지 않냐? 그렇죠? 또 마찬가지. 만약에 이렇게 있고 점피가 안쪽에 있지 않냐? 그럼 대충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 점점 거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걸 찾고 싶어요 하면 대충 한 요 정도에 제일 먼저 있는 것 같아. 또다시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무슨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무슨 계수와 미분 계수랑 90도가 되면 되겠지. 그럼 이것도 또 법선이 된 겁니다. 맞죠? 그래서 법선, 접선이 이렇게 거리의 최대 최소에 활용이 된다라는 거.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은 진짜 무한 반복했던 주제라 그냥 말로만 할까요? 접선이라는 건 당연히 인수정리를 통해서 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x equal a에서 접했다 그럼 x 빼기 a에 뭐 하면 되고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1단에서 했던 건데 어떤 fx란 친구를 x-a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든 묶인 다음에 플러스 p 괄호 x 빼기 a 플러스 q다 이렇게 써져 있다고 치자. 그치? 그럼 이제 요 위는 이제 2차 항으로 묶인 거고 남아있는 게 이것들이지 않니? 요 p가 바로 f'의 뭐였죠? a였고 얘가 당연히 f의 뭐였죠? a. 그러다 보니까 x-a로 내림차순 정리를 이쁘게 한 거의 밑에 있는 떨거지 1차항이 바로 x equal a에서의 무슨 선? 접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fx는 예를 들어서 x-1, x-의 2, x-의 3 플러스 3x-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동네가 지금 x-1 제곱으로 묶인 거잖아. 그럼 이게 바로 어디서의 접선이야? x equal 1에서의 접선이다 뭐 이런 거지. 맞냐? 이거는 인수정리 때부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딱히 이제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야. 익숙해지면 잘한 거고요. 낯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접선의 개수 얘기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접선의 개수. 자, 접선의 개수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봐봐. 2차 함수 예를 들면 야, 여기서 2차 함수의 접선 그어봐. 몇 개 긋게? 2개 그을 수 있겠죠. 이렇게랑 뭐 이렇게가 그어 보여요. 마찬가지로 3차 함수 이렇게 있다고 치자. 한 요 정도에서 접선 그어볼까? 어디쯤에서 그어볼까? 한 요 정도에서 그어볼까? 몇 개쯤 그어 보여요? 그렇지, 뭐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저 아래쪽 볼록을 하나 그을 수 있고 이쪽을 하나 그을 수 있겠지. 3개 그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과연 곡선 밖에 a, b에서 fx의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니?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이야기할 건데 야, 곡선 밖에서 접선을 긋습니다. 이 시츄에이션 보자마자 떠올려야 돼. 아, 뭐랑 뭐가 같은 상황. 평변과 미계가 같은 상황. 그러니 예를 들어 이런 점이 a, b라고 하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t-의 a분의 ft-의 b가 f'의 t다. 를 해결하면 되겠지. 그러면 뭐 3차 방정식이었어가지고 t가 3개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니면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t가 2종류 나왔다는 건 접선도 몇 개 있었고 2개 있었고 t가 3종류, 접점이 3종류 나오면 접선 몇 개였고 3개였고 이런 식으로 이 방정식의 t의 개수, 접점의 개수 그것이 바로 무슨 선의 개수다? 접선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맞냐? 그러면 이제 얘는 조금 어렵게 만들면 어떨 수 있냐면 요 a, b를 예를 들면 3,b 단 b는 바뀔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당연히 b가 여기 있을 때 눈깔로 보세요. 2개 있겠고 근데 만약에 b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b가 요 정도에 와가지고 3,b 이러면 야 그거 봐 그럴 수 있냐? 없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b의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 t, 근의 개수가 바뀔 수 있겠지? 그러면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도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앞서 했었던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b가 요때는 접선 1개인데 이 순간 2개 그을 수 있네. 여기는 한동안 3개 그을 수 있는데 이제 못 긋는데 이런 식으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함수 gb 뭐 이런 걸 정의할 수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다 보니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야. 뭐냐면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명확하게 나뉘어집니다. 그거를 좀 외워둡시다. 이직거리를 실제로 3차 함수에 대해서 해보고 그거를 일반화한 건데 그 과정은 생략할게. 자,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관찰의 기준이 되는 게 여기인데요. 이게 아까 무슨 점이라 그랬지? 변곡점이라 그랬거든.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이런 걸 변곡접선이라고 불러. 자, 얘까지 한번 해두고 관찰해보자. 충분히 머리로 해볼 수 있음. 봐봐, 너 여기서 접선 그어봐. 몇 개 그을게? 3개지. 아까 여기랑 똑같아요.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저 밑으로 하나. 여기 3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개야. 왜? 점대칭성이 있으니까 반대편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서 한번 그어보실? 요쪽으로 그을 수 있냐? 없지. 왜냐면 요거는 모양새가 아까 했던 2차 함수의 안쪽이랑 비슷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볼록한 거에 바깥에서는 몇 개 그어요? 2개 긋지. 볼록한 거에 안쪽에 들어있으면 못 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으로 못 긋지. 하지만 얘 기준에서는 볼록한 거에 바깥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1개 긋고요. 반대로 여기서도 1개 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함수 위의 점에서 보자. 접선 그어봐. 몇 개 그을게? 일단 지가 접점이고 자체적으로 하나 그어주면 되고 반대편으로 하나 그을 수 있겠지. 이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도 2개겠죠? 자, 그 다음 변곡접선 위에 여기 봐봐. 여기. 일단 이 노란색 자체가 그을 수 있는 접선 하나야. 그 다음 이 왼쪽 동네로 그어봐. 그어지디? 안 그어지지. 오른쪽에는 그을 수 있나? 있네. 그럼 하나 총 몇 개네? 이런 데선 2개네요. 반대편 여기도 2개입니다. 라스트 여기 변곡점. 일단 지가 접점인 노란색 하나가 보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그어봐. 그어지디? 안 그어져. 얘도 1개밖에 못 긋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좀 알아두면 혹시 이걸 저격하는 문제가 있으면 좀 편하니까. 근데 혹시 못 외웠다. 걱정하지 마. 원칙은 이거야.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고 그 t의 개수만 잘 찾으면 된답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접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